마이크 테스트. 네, 30분 돼서 BGM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환자는 47세 여자 환자고 다른 특이 과거력, 맥과적 과거력 없는 환자였습니다. 인터미턴트한 팔피테이션 주소를 내원해왔고 저모세스는 석 달 전부터 한 달에 한 3번 정도가 프리컨택이 발생했다고 하고 주로 잠을 잘 때 발생했으며 전반적인 양상은 갑자기 시작되고 갑자기 끝나는 그런 양상이었다고 합니다. 에코카디오그래피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는 이젝션 프랙션 프리저브 되어 있고 다른 스트럭처 앱노멀리티 관찰되지 않은 그런 정상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해당 환자의 EKG입니다. 노멀 사이너스 리듬 관찰되고 있고 V2에서 트랜지션이 원래 얼리 트랜지션 관찰되고 있습니다. PR이 짧은 WPW 패턴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V1에서 QRS는 네거티브, 림리드 1에서는 델타가 포지티브인 상황이고 림리드 1을 기준으로 델타 웨이브 온셋을 생각해 봤을 때 2,3 AVF가 델타 웨이브는 다소 아이소 일렉트릭하거나 네거티브한 양상 보이는 반면 QRS는 3 AVF에서 확실히 네거티브 QRS 폴라리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더불어서 QRS와 델타가 V3에서 포지티브인 양상까지 합쳐서 고려해 보면 이제 포스터리어 septum에 합당한 그런 델타 EKG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환자에 대해서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을 했고 트레드밀 테스트에서 이제 리커버리 페이즈에서 서스테인한 네로크라스 타키카디아가 이제 인덕션이 된 거를 확인을 하였고 스폰테니어스하게 터미네이션 되다가 다시 이제 인덕션 되는 양상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터미네이션이 될 때 이런 ST 세그멘트 내에 약간 너치나 그런 슬러드한 소견이 관찰되었다. 해당 부위가 아무래도 레트로그레이드 PAB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는 카디오메갈리 등 다른 특이 소견은 없어서 비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듀오데카플라 카테터를 로우 RACS를 커버하게 넣었고 2개의 쿼드리플라 카테터를 각각 히스 에어리어와 RB 에이펙스에 넣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니셜 리듬은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었으면서 레이스브 인터벌은 마이너스 9ms로 델타 웨이브 WPW 신드롬에 합당한 그런 소견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래피드 V 페이싱 600ms에서는 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이 일렉트로드에서 5번, 6번 일렉트로드에서 확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V 페이싱 320ms에서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VA 블락 사이클 랭스가 확인이 되었고 싱글 V 스터디에서 로컬 VA 인터벌을 잘 재보면 데피니트한 데크리멘탈 프로퍼티는 관찰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글 V 스터디 600에 320에서 VA 블락을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A 스터디로 넘어와서 래피드 A 페이싱 500ms에서 이미 델타 웨이브는 인터미턴트하게 이제 사라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400ms에서 AB 블락 사이클 랭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스프레를 달려고 준비하던 찰나에 래피드 A 페이싱 600ms부터 다시 이제 트라이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2개의 APC가 이제 따라오면서 인덕션이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된 그런 소견이 보였고 인덕션 초반에 이제 타키카디아 사이클링에서 좀 불안정할 때 와블링 패턴이 보일 때 VV 인터벌의 체인지가 A 인터벌보다 항상 먼저 선행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타키카디아가 온고잉할 때 살페이스 11의 EKG 소견은 단 것 같고 이는 이제 클리니컬하게 확인이 되었던 네로큐아레스 타키카디아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해보자면 11일 ECG에서 포스터럴 septum에 합당한 델타 웨이브 WPW 패턴이 확인이 되었고, 이제 A 페이싱 혹은 사이너스 리듬일 때 얼리스트 벤트리클 액티비티는 CS 90번에 아까 나타났었고, V 페이싱 때 얼리스트 레트로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은 5번, 6번. 그래서 랩 사이드 이센트릭하게 보였으면서 VA 데크리멘트 프로퍼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WPW 신드롬 with ABRT, 올소드롬이 ABRT로 진단하에 저희들은 포스터럴 septum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해당 부위로 먼저 라이트 사이드 어프로치하기 위해서 램프시스를 넣어서 이제 매핑을 하였고, 해당 그 포스터럴 septum에서 이제 매핑했을 때 나온 그런 시그널입니다. 먼저 레트로웨이드 컨덕션을 하면 V 컨덕션일 때 이제 A 시그널을 찾아가면서 매핑을 진행을 했고, 그 가장 빨랐던 그 A 시그널이 가장 빨랐던 CS 5번, 6번 일렉트로드에 비해서 맵 시그널이 다소 이제 로컬 V와 A가 그 인터벌이 짧고 아이소 일렉트릭 라인이 없어서 명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그렇게 많이 빨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안테그레이드 매핑을 했을 때도 로컬 V 시그널이 다소 CS의 V 시그널 블런트에서 명확하게 비교는 되지 않지만 9번, 10번과 확실히 비교해 보았을 때 로컬 V 시그널 아주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소 일렉트릭 라인이 명확하지 않고 레트로그레이드 HL 시그널에서 충분히 좀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부위에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안테그레이드 시그널 그 델타 웨이브는 다행히 어블레이션 시작 후에 이제 6초만 이제 블락이 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면은 임피던스 다소 높았고 추후에 석세스풀한 트라이에 비해서 확실히 임피던스의 그 플럭추에이션 조금 심했고, 그리고 그 카테드 팁에서 측정된 템퍼레처 온도도 저희들이 원하는 온도까지 충분히 잘 올라가지 못했고 에버리지 46도 정도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어블레이션 한 중간에 레트로그레이드 블락도 확인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V패싱을 잠깐 해보았는데 아쉽게도 그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RF를 어블레이션 한 후에 이제 37초 만에 다시 델타 웨이브도 리커한 소견이 확인이 되어서 조금 더 미드 septum 쪽으로 올라와서 매핑을 해보았을 때 이제 여기 약간 의심되는 시그널도 파필드로 관찰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해당 부위에서 다시 한번 RF 어블레이션 트라이 해보았을 때 이 부위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2초 만에 안테그레이드 컨덕션 블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마찬가지로 플럭추에이션 조금 심했고 카테드 팁 템퍼레처도 44도 정도 높게 형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어블레이션 중에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1분 뒤에 어블레이션 마친 후 1분 뒤에 델타 웨이브가 다시 리커한 소견이 확인이 되어서 이제 포스터럴 septum에 저희들이 흔히 쓰는 스트래터지에 근거하여 septal 펑처를 SR1 시스로 바꾸는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랩 사이드 포스터럴 septum 쪽으로 카테트를 인트로듀스 하였는데 이때 이제 저희들이 썼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SL1 시스가 그 포스터럴 septum 쪽으로 카테터를 인트로듀스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게 하는 그런 카테터인데 저희들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 포스터럴 라터럴이나 라터럴 액세스의 패스웨이 어블레이션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테크닉으로는 이제 LAOB에서 바로 라이트 사이드 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카테터를 디플렉션 하여서 이제 점점점 septum 쪽으로 매핑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포스터럴 septum이었기 때문에 의심되는 부위가 septal 펑처를 한 이후에 상당히 앞쪽으로 이제 쉬스 자체를 전부 다 쭉 돌린 이후에 카테터를 앞뒤로 이제 디플렉션을 풀면서 이제 매핑을 하면서 이제 적절한 포텐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에서는 아까 라이트 사이드에서 매핑했던 것과 달리 훨씬 더 조금 더 맵 디스탈 일렉트로드에서 확인된 로컬 AV 인터벌도 짧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패스웨이 포텐셜로 의심할 수도 있는 조그마한 이제 스몰 앰플리튜드 포텐셜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알 수 있으며 해당 V 시그널이 이제 델타 웨이브 온셋보다 명확하게 빠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V 페이싱 했을 레트로그레이드 매핑을 했을 때도 레트로그레이드 HL 시그널이 다른 모든 CS 일렉트로드에서 확인된 HL 시그널보다 더 막 빨리 선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해당 부위에서 어블레이션을 바로 진행을 했고 이 부위에서는 어블레이션 진행 1초 만에 바로 델타 웨이브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임피던스 플럭슈에이션도 직전 라이트 사이드에서 시행했던 것 대비 훨씬 더 안정적이었고 템퍼레처도 48도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을 시작하고 20초 뒤에 다시 V 페이싱에서 레스토레이드 컨덕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VAD가 관찰됨으로써 해당 부위에서 시행한 어블레이션은 아주 석세스풀하게 포스터 septum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잘 어블레이션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친 직후에 여전히 델타 웨이브나 그 레트로레이드 컨덕션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15분 더 기다린 이후에 확인해 보았을 때도 여전히 서페이스 ECG는 이제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의 증거가 없었으면서 V 페이싱을 하였을 때 VAD는 여전히 유지가 되어서 저희는 세탈 펑처 랩 사이드에서 포스트럴 세탈 엑스셀 패스웨이를 성공적으로 어블레이션 하였다는 결론을 얻은 이제 시술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11일 EKG는 이제 시술 후에 확인이 되었고 카디악 메모리 때문인지 인페리얼 립 리드에서는 여전히 T웨이브 인벌전이 확인되었는데 그 이후에 마지막 첫 번째 팔로업은 아직 OPD로 내원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EKG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포스트 세타 엑셀 패스웨이에 대한 리뷰이고 이제 가장 어블레이션 하기 어려운 엑셀 패스웨이 위치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이제 피라미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흔히 5챔버, CS, RAL, LA, RB, LB가 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 그런 위치라서 해당 부위에 이제 어블레이션 에너지가 전달되기도 어렵고 또한 메인 코로너리 아트리의 브랜치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미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악명이 높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라이트 사이드 엔도카디움에서 가장 적절한 위치가 어딘지 먼저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랩 사이드도 항상 꼭 매핑을 해주는 게 좋겠고 이 두 위치에서도 이제 적절한 어블레이션 사이트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CS 안으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넣어서 혹시나 MCV 메디에이티드 엑스셀 패스웨이는 아닌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스트래티지를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한 포스트 엑스셀 세프타 엑스셀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을 때 이 타키카디아가 이제 엑스셀 패스웨이가 반드시 크리티컬한 이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그런 ABRT인지 아니면은 바이스탠더로 있는 ABNRT인지가 참 감별하기 어려운데 이 둘을 명확하게 감별하기 위해서 이런 리셋과 V 엔트링뿐만 아니라 파라이시안 페이싱도 같이 해주면 좋다는 게 이제 잭맨 그 책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펠로우 선생님들이나 주니어 스텝이 되었을 때도 혼자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런 스트레티지를 다 기억해서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VA 인터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RV 에이펙스에서 페이싱을 하였을 때도 그 로컬 VA 인터벌이 충분히 좀 벌어져 있어서 확인하기가 쉬웠는데 가끔 저희들이 보다 보면 VA가 많이 인베드 돼 있고 브로드하게 다 여기도 저기도 다 가까워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될 때가 있는데 그런 쿼드리폴라 카테터를 RV 에이펙스에만 놓는 게 아니고 조금 더 XSL 패스에 의심되는 위치에 가까이 이제 위치를 시켜서 로컬 VA 인터벌을 조금 더 세퍼레이션 해보는 그런 트라이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 확실히 이제 VA 인터벌이 조금 짧은 곳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챔버들을 다 맵 카테터를 인트로듀스 해보면서 XSL 패스웨이 포텐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포스트 레셉터 XSL 패스웨이는 트라이커스피드 애놀러스에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혹은 마이트랄 웨브 애놀러스에서 접근했을 때 대부분은 성공적으로 어블레이션이 된다고 하는데 좀 델타 웨이브가 보다 스티프하게 림리드 2에서 이제 네거티브한 폴라리티에 보인다면 이거는 이제 TV, MV, 애놀러스에서 석세스풀하게 어블레이션 되기보다는 CS 매핑까지 이제 요구해야 되는 MCV 릴레이티드 XSL 패스웨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제 레지멘은 그런 MCV 릴레이티드 포스트 레셉터 XSL 패스웨이일 때 이런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해보아라고 해서 잭맨 그 교과서에서 이제 추가를 좀 가져와 보았고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제 포스트 레셉터 XSL 패스웨이는 A 인서션과 V 인서션이 이렇게 브로드하게 있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타겟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길게 전부 다 어블레이션을 해야 돼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지만 적절한 타겟을 딱 핀포인트 XSL 패스웨이 포텐셜을 만약에 찾을 수만 있다면 해당 넥 부위를 끊어주는 게 가장 깔끔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런 MCV 메디에이티드 XSL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MCV에 잘 들어가는지 혹은 MCV가 아니고 다른 부위에 있을 때 MCV에 빠진 건 아닌지도 되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슬로우 패스웨이 어블레이션을 할 때 위치는
플로로스코피상 위치는 슬로우 패스웨이처럼 보이는데 가끔 임피던스가 되게 뜰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잭맨이 말하기로는 그거 MCV에 빠진 거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럴 septal 부위 근처로 카테터를 이제 매핑을 할 때 카운터 클럭와이즈 톡을 잠깐 줘보고 저항 없이 RA 쪽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쪽으로 LAOB에서 잘 빠져나오면 MCV에 걸린 게 아니고 그런데 생각보다 힘을 많이 주고 튕기는 느낌이 있으면 그건 MCV에 빠진 거니까 어블레이션 하기 전에 한번 그런 카운터 클럭와이즈 토크 테크닉이라는 걸 써서 정확한 아나토미컬한 매핑도 같이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건 챕터 마지막에 있는 꿀팁처럼 적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서 왔는데 아무래도 어블레이션 안 될 때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LA 쪽이랑 septum 쪽을 다 했는데도 남아있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에이티리얼 인서션은 이런 트라이커스피드 애널러스 약간 라터럴 사이드에 남아있는 경우가 좀 많더라. 그래서 나머지 CS나 레프트 에이트리움 사이드에서 어블레이션 했는데도 컨덕션이 남아있으면 다시 이제 빼서 트라이커스피드 애널러스를 라터럴에서 septum 쪽으로 다시 한번 데디케이트하게 매핑을 해보고 적절한 부위가 있으면 어블레이션을 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포스터 septal 엑세사이즈 패스웨이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이거는 그냥 덤으로 CS 내에서 어블레이션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코로너리 엔지오를 해서 5mm 디스탈티브 어블레이션의 프록시말 엣지와 코로너리 아터리 사이의 간격 2mm가 혹시 5mm 이내로 너무 가깝지 않은지 반드시 컨펌하고 어블레이션을 해라. 그리고 이게 5mm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우리가 쓰는 쿼드리폴라 카테터의 그 두께가 2mm 정도 되니까 이거를 참고로 하면서 매저를 하면 되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 네, 제가 다시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델타가 다행히 림리즈 2에서 아주 네거티브는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QRS는 인페리어에 대해서 네거티브라서 셉탈 중에서 그래도 포스터 사이드 쪽으로 XSL 패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이 어블레이션 부위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